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튀르크족하고 고려에 있는 까레이스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튀르크족은 중앙아시아에서 발원을 해서 튀르크족이 발원한 것이 이제 중앙아시아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원래 발원한 것은 흑해 북쪽과 카스피의 북쪽,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카카스 지역의 북쪽, 이쪽 그러니까 그 흑해 북쪽, 카스피의 북쪽 이쪽에서 이제 발원을 한 유목 민족, 백인계 유목 민족이 튀르크족이에요. 튀르크족은 중앙아시아 발원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세력이 팽창해서 동쪽으로도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 몽골 고원까지도 오고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시베리아까지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그 이 튀르크족이 이제 기원이 돼서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이렇게 나오듯이 지금 터키 쪽에 조상이 되겠죠. 얘네들이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얘네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 이쪽과 더불어서 중동 지역, 이란, 이라크 이쪽을 오랫동안 지배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중동 지방까지 가고 시베리아까지 가고 남쪽으로 이제 오고 북쪽으로도 가고 동쪽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쪽으로도 가서 걔네들이 이제 발칸반도가 아시다시피 발칸반도는 이제 지중해에 있는 에게해에 있는 반도가 되겠죠. 발칸반도의 맨 밑에는 이제 그리스가 위치를 하고 그리스 위에는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죠. 세르비아, 보스니아, 그다음에 이제 발칸반도 위에 있는 나라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발칸반도 쪽에 예, 까지도 이 그 튀르크족이 이제 세력을 펼쳤다. 왜냐면 그 터키가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에 바로 연결된 것이 이제 발칸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민족의 선조라고도 추측이 됩니다. 이들은 기원전 1700년 전에 약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안드로노보 문화를 형성을 하고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텐산 산맥 그다음에 알타이 산맥의 몽골로이드계와 가깝게 되겠습니다. 서쪽에 있는 흑해와 카스피해, 아무다리아강의 코카소스계 투르크계로 확장이 되면서 터키인이 되고 이들이 또 아제르바이젠인이 되겠습니다. 아제르바이젠은 이제 그 카스피해에 바로 접해 있는 카카스 산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카카스 산국이라는 거는 그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그 남쪽 지역에 있는 것을 이제 그 카카스 지역이라는데 이 카카스 지역에는 세 나라가 있죠. 그래서 맨 북쪽에 그 위에는 이제 러시아가 있고 그 맨 북쪽에는 이제 조지아 옛날에 이제 그루지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그 동쪽으로 카스피해에 접해 있는 나라가 아제르바이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제르바이젠 바로 서쪽으로는 아르메니아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셀주크 투르크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형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발원한 투르크족은 흉노족의 선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투르크족이 이제 흉노족, 돌골족, 그다음에 선비족, 그다음에 이제 훈족이 이제 흉노족이 이제 훈족이죠. 그다음에 이제 위구르의 이제 회홀족, 아니면 호탄족, 그다음에 이제 철룩도 이제 투르크 계통입니다. 철룩은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카자흐인과 키르기스인데 철록이 어디에 정착을 했었냐면 철록이라는 것은 지금은 몽골이죠. 몽골의 맨 그 중앙 북쪽에 보면은 예니세이 강이 이제 흐르죠. 예니세이 강이 이제 북해까지 이제 흘러가는데 이 그 몽골 맨 그 중앙 북쪽에 있는 그 예니세이 강의 상류에서 살던 애들이 철록이 되겠습니다. 얘들은 이제 철록이 정명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철록 애들이 이제 거기서 살던 튀르크 계통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서쪽으로 이주를 해서 서쪽으로 와서 이제 텐산 산맥과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서 카자흐스탄하고 이제 키르기스탄 쪽으로 오죠. 이 철록 애들이. 그래서 이 철록 애들이 이제 이쪽으로 온 다음에는 한 부류는 이제 저쪽 북쪽에 있는 초원지대로 가서 이제 카자흐스탄인이 되고 그다음에 한 부류는 이제 남쪽에 있는 키르기스탄 이쪽은 이제 산맥이 많죠. 이제 산악지대가 많은 이쪽으로 온 애들은 이제 키르기스탄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돌골족도 얘네들이고, 그다음에 아바르족, 하자르족, 얘네들은 이제 아바르족, 하자르족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그 중앙아시아 쪽에 있던 몽골이 이제 그 세계를 한 200년, 300년 강력하게 몽골 제국이 지배를 하다가 몽골 제국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얘네들의 이제 칸이라든가 이런 거를 본받아서 이제 각지에 조그맣게 이제 그 칸을 흉내낸 그런 이제 그 생기죠. 그래서 아바르칸, 하자르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그만 도시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족들이
분리 독립을 해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뭐 부하라 칸,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킵차크족, 꾸만족은 이제 저쪽에 있는 애들이죠. 그 이라크 북쪽에서 이제 타타르족도 이제 몽골 쪽에 있으면서 아들고, 그 다음에 이제 킵차크는 이제 저쪽을 얘기하는 거죠. 킵차크족은 그 몽골의 후예들인데, 그쪽이 이제 그 흑해와 카스피해 북쪽에 있던 그 몽골 제국이 하나였죠. 중앙아시아에서 바로 나온 튀르크족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산동 지방, 중국의 이제 산동 지방에 이제 그 중국의 초기 문명인 앙소 문화가 형성이 돼. 이 앙소 문화가 이제 그 산동 지방에 형성이 된 다음에 이게 이제 또 북쪽으로 이동을 하죠. 이 앙소 문화가 이동을 해서 북쪽으로 해서 북경을 거쳐서 요소 지방까지 가죠. 요소 지방까지 가서 요소 지방에 이제 가면은 거기에 이제 나나하, 대릉하 뭐 이런 그 큰 강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대릉하의 중류에 그 조양, 짜오양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고조선, 단군조선의 이제 시발점이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요소 지방에 와서 이제 앙소 문화가 다시 이제 홍산 문화를 형성을 하면서 요소 지방의 대릉하의 중류에 있는 조양, 짜오양에서 고조선, 단군조선이 발흥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제 중앙아시아, 여기 중앙아시아라는데 여기 이제 흑해가 있죠. 흑해가 있고 카스피해, 아라레가 있죠. 여기 카스피하고 아라레 요 사이를 이제 보통 중앙아시아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부터 이제 그 튀르키예가 이제 발흥을 했다 해서 이제 이쪽에는 이제 꾸만족이 이제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셀주쿠를 성정을 했고, 아제르바이잔은 와 있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호라즘 왕조를 또 만들죠. 혼돈을 만들었는데 이쪽 몽골 쪽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여기 이제 그 중국 북쪽에 위구르족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타르족은 이제 가장 이쪽 그 동쪽에 있는 그 몽골족이 되겠죠. 이제 여기 몽골족의 일족인 그 나이만족, 메르키트족 이거 다 몽골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르키스족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그 티르크족이 이쪽 지역을 전부 다 퍼져 나가서 정착을 하고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려인을 말할 때 우리는 까레이스키라고 말하죠. 그 까레이스키는 그 옛날에 소련이 붕괴된 후에 독립국가 연합의 국가들에 거주하는 우리 한민족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 까레이스키는 약 50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939년인가 뭐 1937년에 스탈린이 강제로 우리나라의 그 동북쪽 연해주에 살고 있던 블라디보스토크 근처 연해주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 50만 명을 강제로 이쪽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를 시켰는데, 이때 50만 명을 강제 이주시켰어요. 근데 그 자손들이 지금 이제 50만 명 정도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50만 명 이주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주를 하자마자 중앙아시아 가자마자 거긴 춥고 먹을 거 없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이쪽 그 카자흐스탄 뭐 이쪽에 갔다가 처음에 50만 명을 강제 이송을 시켰는데 거기서 이제 한 30만 명이 초기에 바로 다 죽고 한 20만 명이 살아남아서 여러 군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데로 이제 분리돼서 이제 그 살다가 여태까지 살아남은 그 후손들의 숫자가 지금 한 50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18만 명이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1만 명이 러시아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에 이제 8만 명, 그다음에 이제 키르기스탄에 이제 15,000명,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13,000명. 이 사람들 멀리까지 갔네요. 우크라이나까지 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타지키스탄에 6,000명,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에 3,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고려인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 우리의 그 후손들, 고려의 후손들, 조선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강제 이송돼서 살고 있는 게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지금의 이쪽이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제일 많이 사네요. 우즈베키스탄에 한 17만 명.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도 한 17만 명. 그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에 많이 사네요. 카자흐스탄에 한 10만 명 이 정도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키르기스탄에도 한 10,000명. 그다음에 이제 이쪽까지도 갔네요. 이쪽까지 이제 여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한 10,000명.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제 까레이스키가 한 10,000명 있다는 얘기죠. 벨라루스에 한 1,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0만 명 정도의 고려인 후손인 까레이스키에 살고 되었습니다. 1800년대에 조선의 국정이 혼란을 해서 소수 양반들이 대다수 토지를 소유를 하지 않으니까 양반들 세상이 된 거죠.
조선족의 가난한 농민들이 가난을 피해서 만주로 이제 북쪽으로 만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고려인이란 1890년 이후에 일제 압박을 피해서 연해주로 이주한 독립운동가 상업에 종사한 부유한 농장 소유주들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1919년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은 3.1운동을 지원하고 군대를 보충하고 민족주의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이 보면은 이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북한이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북한의 맨 끝에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두만강 맨 끝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연해주가 이제 러시아 땅이죠. 러시아 땅인데 이 중에서도 여기 이제 항구 도시 있는 포시에트라는 게 있고 포시에트. 가장 가깝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의 그 항구죠. 군사 항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선인들이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많이 가서 여기다 신안촌을 형성을 하고 이제 조선인들의 모임인 신안촌 형성 여기서부터 독립운동을 했다. 1919년에 그랬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요 블라디보스토크 바로 위에가 이제 우스리스크가 있네요. 러시아의 우스리스크. 여기 이제 최재형, 독립운동가 최재형, 유명하신 분이죠. 존경받으실 분이죠. 이 최재형 선배님의 여기서 이제 집이 있었다. 우스리스크. 여기 연해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이제 만주 쪽이죠. 만주 쪽은 이제 중국 쪽이고, 이쪽에 이제 하얼빈은 이제 그 해룡장성의 수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길림성의 수도는 이쪽에 이제 뭐 장춘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요동성의 수도는 여기 이제 심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 지역이 있고, 여기 연해주 지역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 블라디보스토크 이 연해주에서 스탈린이 강제로 이제 조선인들을 이주를 시킨 거죠. 이쪽에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를 시킨 게 이제 한 50만 명 벌었대. 이들 고려인은 연해주를 우리가 프리모르스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쪽이죠. 여기를 이제 지금 연해주를 프리모리스키라고 하는데 여기에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살겠죠. 그 중에 이제 고려인들이 한 20% 정도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연해주에 살던 조선인 18만 명, 50만 명이 됐는데 강제 이주된 후에 지금 여기 그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까리스키들은 이 사람들의 4대나 5대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조선이 있으면은 이 조선의 이쪽이 연해주 러시아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그 북간도, 이쪽은 이제 서간도 해서 이제 그 압록강, 두만강 위쪽이 됐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지역이 북간도, 서간도, 연해주, 만주, 이 전부 다 옛날에 발해의 영토였습니다. 발해의 영토였고, 고구려의 영토였고, 고조선의 영토였습니다. 고조선의 영토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구려의 영토였다가 부여의 영토였다가 발해의 영토였다가 계속 우리 조상의 영토였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통일신라하고 발해 때까지는 유지를 되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가 창건이 되면서 이쪽을 이제 상실했죠. 고려가 창건되면서 영토는 여기서부터 여기 그 압록강 끝에서부터 여기 이제 함흥이나 원산 요까지에 이제 천리장성을 쌓았죠. 고려가. 그래서 고려가 형성되면서는 여기 요 라인 밑에가 우리 영토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그 북쪽에 오랑캐들이 뺏겨져.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진족, 청나라 뭐 이런 데 다 뺏겨져. 그래서 고려 때부터 영토가 이쪽으로 이만큼 줄어들어요. 고려가 건국이 된 것이 언제냐면은 불과 1000년밖에 안 되죠. 1000년 전에 서기 935년에 신라의 경순왕이 항복을 하면서 통일신라의 경순왕이 항복을 하면서 935년에 고려가 건국이 된 거죠. 근데 이제 935년에 이제 그 경순왕이 이제 항복을 했지만은 그 이전인 918년에 태조 왕건이 이제 고려를 창건을 하죠. 궁예를 몰아내고 송악에다가 궁예가 이제 철원에다가 수도를 했는데 그 궁예를 몰아내고 송악에다가 고려를 창건을 한 것이 918년. 그다음에 이제 후백제 견훤을 멸망시키고 그게 이제 935년이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신라의 경순왕도 멸망을 시키죠. 항복을 한 게 935년. 935년에 이제 통일을 했는데 그때 형성된 영토가 여기 천리장성을 쌓은데 여기 압록강의 맨 끝에 여기 이제 신의주 쪽에서부터 이쪽에 함경도 함흥이라든가 뭐 이쪽 여기 함흥까지 영흥이라고 여기 영흥도 있죠. 함흥, 영흥, 뭐다음에 원산은 더 밑에 여기 있죠. 그래서 요까지에서 천리장성을 쌓으면서 고려 영토를 줄였고 이 위에는 이제 여진족이라든가 뭐 만주족, 그때 금나라 형성되고 뭐 거란족 형성되면 그다음에 다 뺏겨져. 그래서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세종대왕께서 최윤덕하고 저기 누구죠?
누구죠? 그 장군, 최윤덕 장군하고 이모시기 장군, 유명한 장군이죠. 그분들을 보내서 이쪽에 그 압록강하고 두만강을 점령을 하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제 4군 6진을 여기다 4군, 그 다음에 여기 6진, 두만강에다 6진, 여기 압록강에다가 4군, 설치를 하죠. 그래서 요까지의 고려의 영토를 세종대왕이 요로 넓혔죠. 그래서 요로 넓혀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세종대왕 때까지 이제 회복을 한 거고, 여기까지 세종대왕 때 회복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우리의 그 영향력이, 이쪽에는 영향이 계속 있었죠. 이제 우리 조선의 영향이 있어서, 요 북쪽에 살고 있던 여진족들을 이제 때려잡기도 하고 몰아내기도 하면서 이쪽에 영향력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에다가 간도 협약을 맺으면서 이쪽 영토를 다 청나라에 뺏기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의 이쪽 영토, 연해주, 그다음에 이쪽에 북간도, 이쪽에 서간도, 이게 다 그다음에 여기 만주, 여기 하얼빈이 있고 길림성, 지리, 여기 이제 단동, 그 신의주 맞은편에 이제 단동이 있죠. 여기가 전부 다 심지어 이쪽에 산동반도까지 밑으로 쭉 내면 이제 고조선 때는 이 산동반도까지 우리 거였어요. 산동반도까지 우리 거였고 이쪽에 이제 분리지국이라고 해서 번조선이라고 해서 번국, 변한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그 우리 고조선이 이제 베이징 산동반도 여기까지가 다 여기 요소지방하고 여기가 다 이제 그 우리의 고조선의 그 세 개의 고조선 중에 하나인 변한, 그다음에 이제 번안, 분리지국, 번조선 거기가 이제 여기를 이제 통치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 번안의 가장 중심지가 여기 짜오양도 있었고 여기 이제 요령반도 이쪽에 있는 개평인가 뭐 이런 도시 이제 이쪽에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에 만주 지역 전체 다 하고 이 러시아 지역 연해주 여기까지 오츠크해까지 여기까지 쭉 여기 몽골 고비사막 고비사막 이전까지 여기 전부를 통치를 하던 것이 고조선의 가장 강력한 세 나라 중에서 하나의 제일 강력한 나라였던 신안, 진안, 그다음에 이제 그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신조선, 그게 이제 여기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군조선이죠. 단군조선에 여기에 이제 가장 중심지는 여기 하얼빈. 하얼빈은 지금의 중국의 헤이룽장성의 수도가 되겠죠. 하얼빈에서 이제 제일 강력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압록강 두만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 밑에를 또 다스리던 지배하던 고조선의 또 하나의 나라가 이제 마한이 되겠죠. 그래서 말조선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그 당시에는 여기는 신안, 제일 큰 신안, 신조선, 여기 마한, 말조선, 그다음에 이쪽은 또 우리의 번안, 불로지고, 불조선 이렇게 해서 고조선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고조선에서 이제 고구려가 되면서는 이제 고구려 때는 이제 이쪽은 이제 잃어버리죠. 이쪽은 잃어버리고 여기 이제 고구려가 되면서는 여기에 뭐죠? 요동반도죠.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요소지방하고 요동지방인데 여기 이제 고구려가 이제 이쪽을 상실을 하죠. 고조선 넘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가 한 이 정도는 이제 계속 지배를 했었죠. 지배를 하다가 고구려가 멸망이 되면서 중국의 당나라가 이제 여기를 지배를 했지만은 바로 이제 대조영의 발해가 일어나죠. 대조영의 발해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여기를 또 한 200~300년 지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발해가 지배를 했던 지역은 발해는 고구려가 한 이 정도를 지배를 했는데 발해는 이제 더 약간 동쪽으로 이동을 하죠. 영토는 넓은데 더 넓어졌는데 고구려보다 어떤 동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또 이제 중국에다 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더 많이 러시아 오츠크 쪽으로 더 많이 이제 발해가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쪽으로 계속 지배를 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발해가 멸망을 하죠. 발해는 이제 거란한테 이제 요나라 거란한테 멸망을 하는데 이제 발해가 발해가 이제 고구려가 멸망을 한 것이 668년이에요.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을 했는데 그 이후에 30년이 지난 후에 698년에 대조영이가 이제 발해를 다시 30년 만에 다시 원위치를 세우죠. 그다음에 이제 더 세력을 계속 확대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926년에 발해가 요나라한테 멸망하죠. 그러니까 926년에 발해가 멸망을 하면서 이걸 상실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발해가 상실을 하면서 여기가 이제 다 이제 우리 땅을 잃어버리죠. 그다음에 이제 고려는 이제 밑에서 이제 발흥을 했던 태조왕건이 발흥을 했는데 태조왕건이 이제 그 918년에 발흥을 해서 그 후백제하고 이제 신라를 멸망을 지키면서 통일을 하죠. 근데 이제 918년에 이제 그 발흥을 해서 935년에 신라가 항복을 하면서 통일을 시켰는데 그때가 한때는 여기까지는 이제 그 여기까지를 이제 그 태조 왕건의 고려가 이제 통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그 935년에 이제 고려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935년, 1392년 조선이 건국될 때까지 돼 있고, 1392년에 이제 조선이 여기까지 온 거고, 이제 발해는 926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926년에 이미 926년에 발해가 멸망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많은 땅, 만주, 북간도, 서간도, 연해주, 러시아 이거를 다 이제 상실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연해주에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 연해주에서 6,000km나 떨어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쪽에 황무지에 강제로 이주된 우리의 까레스키 고려인들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왔으면서 지금도 조선인의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장을 해먹고 한복을 입고 돌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조선으로 귀국이 추진이 되어 왔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